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저녁이죠. 오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0탄이 방송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참여당국은 혹시나 다시 불이 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시나 병력들이 남아서 마음껏 뒷불을 감시를 하고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날 이제 삼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불이 났고 이제 다음 자료 화면 먼저 보시고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 조사엔 전체 가구의 30%에 이르는 1인 가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소득을 따로 분석해서 지표에 포함했더니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사가 왔습니다. 홀로 추운 겨울을 버티는 팔순의 할아버지.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 없인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2년 전 다리를 다친 뒤로는 소일거리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다치고 나서 일을 못하지. 사실상처 부족하지요. 점심 식사 지내고 안 된다. 자, 이 안타까운 이제 그 뉴스인데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그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분은 영등포에 사시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노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죠. 이런 집을 쪽방촌, 이제 뭐 용산구 동자동이라든지 영등포구,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또 후암동이라든지 또 그 밖에도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기초연금이죠. 기초노인연금 그런 것들 그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받고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쪽방촌도 이게 제가 알기로 20만 원에서 20만 원 월세를 매달 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몇십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어르신이 아프기라도 하면은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 화면 아까쯤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이제 저기고, 자, 이거는 이제 삼척시에서 이 불이 났는데 여러분 이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이 산기슭에 여러분 집이 몇 호나 될까요? 여기하고 요번에 이제 불이 탄 집인데 이 앞만 봐도 이 산기슭 이 마을에는 한 5가구에서 뭐 많아야 뭐 뒤편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뭐 10가구 이 정도 살치겠죠. 어르신들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야 다 이제 도시로 떠나고 여기서 이제 사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이 화면을 일부러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방이 지금 완전히 여러분 제 유영식 TV를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지방이 지금 깨진 유리창처럼 곳곳이 깨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통계청에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인구의 20%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예? 그분들이 이렇게 산기슭에 몇 가구씩 띄엄띄엄 살고 군데군데 살고 예? 이렇게 살도록 국가에서 방치라고 할까요? 놔둬야 하는지. 그리고 아침에 영등포에 사시는 황씨 어르신처럼 그 쪽방촌에 몇십만 원에 받으면서 그분 여름에는 진짜
떼약볕에 요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여름이라는데 이게 지금 온난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그 기록을 갱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 예? 요번 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서울 보니까 뉴스 보니까 마이너스 12도, 막 13도씩 되는데 이쪽 보온도 안 되는 곳에서 전기 매트 하나에 기대어 가지고 살도록 국가에서 놔둬야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 이 한계 마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 집권 프로젝트 제20탄 내용은 무엇이냐? 저는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우체국 220군데가 있죠. 우체국. 그리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각 한 200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경찰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읍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읍면 사무소. 이런 공공기관을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읍면 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우체국을 노후화된 3, 40년이 됐을 겁니다. 아마 지방은. 그러면은 이런 공공기관을 좀 리모델링 하자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이 노후화된 거, 어차피 공공기관이 노후화된 거, 예산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특별 예산, 아니면 국민연금이 좀 투자를 해서 이런 보건소, 우체국, 읍면 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100가구씩, 150가구, 여건이 되면 150가구의 그 주거 시설을 그 위에 이제 1층이라든지 4층까지는 읍면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읍면 동사무소라든지 우체국, 보건소를 짓고 또 5층에서 6층까지는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그 공동식당, 그런 편의시설, 노래방 시설도 좋고, 그런 멀티 공간을 또 두고, 그 위치에 이 7층부터 20층까지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초고령사회, 이 한계 마을, 5가구, 10가구, 처음에는 100가구, 수백 가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계 마을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그런 가구들이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어르신들, 초고령화로 어르신들만 남게 된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남게 된 한계 마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예? 그럼 이 어르신들이 그 한계 마을에 살도록 놔두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행정 서비스 수요자들입니다. 그러면 읍면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우체국은 행정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이 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치가. 예? 지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지방에, 그래도 도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방에, 농어촌에 지자체는 예산도 부족하죠. 또 지자체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행정 서비스 공급 여력이 예산이라든지 인력, 다른 시스템들, 그런 거를 통칭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수요자들의 수요를 맞춰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띄엄띄엄 있으면 여러분,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이렇게 한계 마을을, 여기도 있고 5km 떨어져서 또 한계 마을 또 여기 있고, 그걸 한번 들어오는데 그 이동 시간만 해도 이동하는 데에 수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저번에 뉴스 보니까는 지역 거점 슈퍼라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택배라든지 우편물을 놓고서 전화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렇게 한 개 마을을 이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공공기관 주거시설로 옮기고 그 한 개 마을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밭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한 개 마을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 집을, 예? 이 집을 이제 폐쇄하고 그 위에 이제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 거기에 가서 이제 3, 4, 5 가서 밭일도 하고 소출도 얻고서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보건소라든지 우체국, 읍면 동사무소,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 공공 여력은 또 이렇게 이제 알차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영등포구에 사시는 그 황씨 아저씨 어르신도 뭐 70대나 뭐 80대처럼 뭐 70대, 60대도 그런데, 그럼 그 어르신도 이제 고향 연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또 그렇죠. 폐교가 4,000곳이 넘습니다. 그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폐교에도 주거시설을 올리고, 뭐 1층부터 4층까지는 그 노인정이라든지 또 뭐 우체국을 새로 짓는다든지 폐교를 재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10층이라든지 15층, 그리고 지하에는 빗물 저장 탱크. 우리 2013년, 14년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논밭에 줄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폐교 지하에는 뭐 빗물 저장 탱크, 예? 예? 수십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로 하고, 그 황씨 아저씨는 모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연고가 있는 그곳에 오면 또 후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와서 또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밭일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물론 도시에서는 건설 노동자들 60대부터는 지금 4, 50대가 건설 일용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60대는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와서 밭일도 하고 포장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거기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인구가 확장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은 재생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제 또 청년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보건소, 우체국, 뭐 전신 전화국도 그렇죠. 전화국. 그리고 읍면 동사무소를 노후화된 3, 40년 된 노후화된 그 건물들을 1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 3, 4층, 4, 5층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5층부터는 10층부터 20층까지 짓고서 주거시설, 예? 지역 주민들, 그래서 한 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한 개 마을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은 논농사를 지을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그 한 개 마을이 줄여나감으로써 행정 서비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질적으로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 노동력을 상실한 어르신들도 이런 연고지에 모시고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도시 쪽방촌도 재생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주택을 짓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옴으로써 그 지방에는 지자체는 인구가 되니까는 또 이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이 어르신은 그 쪽방촌에 더울 때는 또 그 무더위에서 그 얼마나 고생합니까? 석 달 동안. 그리고 겨울에는 또 석 달 동안 추워서 고생하고. 예. 이게
사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좀 도시와 농촌 격차도 줄이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그 젊은이와 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격차도 줄임으로써 그런 그 갈등도 줄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0탑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